한국 무기라고요? 중국 짝퉁 수준 아닌가요? 여기 미국 CNN 국제부 수석기자 사라 윌슨이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전쟁 특파원이었죠. 그녀는 한국 무기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미국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편집장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목격한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명중률 98.1%라는 괴물 같은 숫자. 20일 만에 전쟁을 끝낸 한국 무기. 그리고 무너지는 중국제 무기들. 사라는 카메라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라고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일간 태국 국경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술력을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일간 태국 국경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윌슨입니다. CNN 국제부 수석기자로 일하고 있죠. 2024년 12월 5일 뉴욕 본사 회의실에서 저는 편집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믿기지 않았어요. 태국으로 가라고요?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 취재를 하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반응했습니다. 동남아 변방 전쟁이라고요? 제가 중동도 아니고 거기까지 가야 하냐고 했죠. 지난 5년간 저는 시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을 취재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전쟁들이었어요. 하지만 태국과 캄보디아라니요? 미국 시청자들이 관심이나 가질까요? 편집장은 단호했습니다. 사라,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쓰인다는 정보가 있다고 했어요. 이건 큰 뉴스라고 했죠. 한국 무기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이요? 삼성 스마트폰이나 현대 자동차 만드는 그 나라요? 무기는 미국이 최고 아닌가요? 아니면 러시아나 유럽 정도요? 한국 무기가 뭐가 특별하다고 제가 거기까지 날아가야 하나요? 편집장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정밀 유도 폭탄이라고 했어요. 미국제보다 정확하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제보다요?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을 이기는 무기가 한국에서 나온다고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6일 저녁, 저는 방콕행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15시간 비행 끝에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죠. 피곤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됐고요. 호텔 체크인하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내일 아침 태국 국방부 브리핑이나 듣고 형식적으로 기사 하나 쓰고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 핸드폰 알람이 아닌 진동에 잠에서 깼습니다. CNN 본사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어요. 캄보디아군이 태국 국경 마을을 로켓포로 공격했다는 속보였죠. 민간인 사상자 11명, 부상자 37명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잠이 확 깼어요. 이건 단순 국경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이었죠. 급히 옷을 입고 카메라 장비를 챙겼습니다. 태국 국방부에서 제공한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30분 후, 저는 방콕 북동쪽 코락 공군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기지에 도착하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비상벨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전투기들이 활주로에 줄지어 있었어요. F-16 전투기들이 출격 준비를 하고 있었죠.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보도증을 보여주고 작전구역 외곽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F-16 한 대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날개 아래 무언가 매달려 있었어요. 검은색 폭탄이었죠. 평소 보던 미국제 JDAM과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더 날렵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태국군 대변인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저는 물었죠. 저게 뭐냐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제 KGB 정밀 유도 폭탄이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제라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요? 미국제 JDAM도 가끔 오작동하는데. 한국 무기는 어떨까요? 중국 짝퉁 수준 아닐까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하게 될 장면이 제 20년 기자 경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요. 태국군 대변인이 저를 작전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외국 언론에게는 보통 공개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CNN이라는 이름값 덕분이었죠. 브리핑룸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조종사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작전 참모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죠. 목표물은 프레아비에르 사원 인근 캄보디아군 탄약고라고 했습니다. 프레아비에르 사원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11세기 크메르 제국의 유적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아닌가요?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간 영토 분쟁의 핵심이었던 그곳 말인가요? 참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사원에서 정확히 15m 떨어진 곳에 탄약고를 설치했다고 했어요. 일부러 세계문화유산을 방패로 쓰고 있다는 거였죠. 우리가 공격하면 사원이 파괴될 거라고 계산한 겁니다. 조종사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미국제 JDAM으로 가능하냐고 물었죠. 참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JDAM의 CEP는 10m라고 했어요. 원형공산 오차라는 뜻이죠. 목표 지점에서 반경 10m 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15m까지 벗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사원 직격이라고 했죠. 국제적 비난이 쏟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JDAM CEP 10m, 위험 부담 너무 큼. 그때 다른 참모가 말했어요. 한국제 KGGB는 어떠냐고요? CEP 3m라고 했죠. 15m 거리면 충분히 안전 마진이 확보된다고 했습니다. 조종사들이 웅성거렸어요. 3m요?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미국제도 10m인데 한국제가 3m라니요. 카탈로그 스펙과 실전은 다른 법이죠. 훈련장에서는 정확해도 전쟁터에서는 오차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편대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KGGB로 간다고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했죠. 조종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출격 준비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챙기고 활주로로 달려갔습니다. 이건 놓칠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F-16 4대가 엔진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날개 아래 검은 KGGB가 매달려 있었죠. 조종사들이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벨트를 매는 모습을 줌으로 당겨 찍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당연했죠. 900년 된 세계 문화유산 옆을 폭격하는 임무니까요.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F-16이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귀를 찢었죠. 기수가 들리면서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차례로 이륙했어요. 새벽 하늘로 사라지는 편대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작전실로 돌아왔습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F-16들이 국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죠. 비행시간 5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23분이었어요. 참모들이 무전기를 귀에 대고 있었죠. 저도 긴장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대단한 특종이에요. 하지만 실패하면요. 세계 문화유산 파괴의 순간을 생중계하는 꼴이 되는 거죠. 6시 28분 편대가 목표 상공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레이저 조준 완료, 투하 준비 완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5, 4, 3, 2, 1 투하. 스크린의 작은 점이 F-16에서 분리됐습니다. KGGB가 낙하하기 시작한 거예요. 17초였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시간이요. 저는 숨도 쉬지 않고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작전실의 모든 사람이 침묵했죠.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지만 화면으로 불기둥이 치솟는 게 보였어요. 정찰 드론이 찍은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됐습니다. 탄약고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연쇄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죠. 그리고 15m 옆에 있는 프레아비에르 사원은요.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뒤집어 쓰지 않은 채로요.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완벽한 명중이라고 사원 피해 제로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로 그 순간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15m 옆을 정확히 맞췄다고요? 12월 15일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태국 공군 기지 브리핑룸에 출근하듯 나갔어요. CNN 본사는 제게 현장에 계속 머물라고 지시했죠. 매일 새로운 전과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작전 참모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12월 7일부터 15일까지의 전투 기록이 떠올랐어요. KGGB 투하 89발, 명중 87발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명중률 97.8%요? 이게 정말 실전 기록인가요? 훈련장 숫자 아닌가요? 참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89발 중 87발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요. 2발만 빗나갔는데 그마저도 CP 5m 안에 떨어졌다고 했죠. 오폭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다고 했죠. 이 숫자가 정말 맞느냐고요? 조작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무례한 질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기자니까요. 의심하는 게 제 일이죠. 태국군 대변인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여줬어요. 폭격 전과 후를 비교한 사진이었죠. 목표물은 완전히 파괴됐고 주변 시설은 멀쩡했습니다. 정찰 드론 영상도 보여줬어요. 87개 목표가 모두 정확히 명중당한 장면들이었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팩트였어요. 조작이 아니었죠. 97.8%라는 숫자는 진짜였습니다. 20년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명중률은 처음 봤어요. 미국 무기로도 본 적 없는 수치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참모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캄보디아군 중국제 무기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죠. BM-21 로켓포 자폭 사고 7건, 85식 장갑차 엔진 고장률 23%, FV-101 전차 통신 장비 마비 12건. 숫자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중국제 무기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모가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중국제 무기를 주력으로 쓰고 있다고요. 하지만 실전 환경에서 고장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죠. 특히 연속 사용 시 내구성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정비 부품도 부족하고 기술 지원도 안 되고 있다고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중국제 고장률 23%, 한국제 고장률 0%.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한국 기술진을 찾아갔습니다. 박대리라고 소개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그가 경납고에서 KGGB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었어요. 인터뷰 가능하냐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바로 질문했죠. 명중률 97.8%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과장 아니냐고요. 박대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희 기술은 과장이 아니라고요. 실전에서 증명되는 거라고 했죠. KGGB는 GPS와 INS를 결합한 복합 유도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전파 교란에도 강하고 기상 조건에도 영향을 덜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어요. 그럼 미국제 JDAM과 뭐가 다르냐고요? 박대리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유도 알고리즘이 다르다고요. 낙하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궤적을 수정한다고 했죠. 바람, 기압, 온도 모든 변수를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CEP 3m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물었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성능이 검증됐냐고요. 박대리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실전 사용은 태국이 처음이라고요. 하지만 시험장에서 수백 번 테스트했고 모두 성공했다고 했죠. 폴란드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태국이 사실상 베타 테스터인 거네요. 경납고를 나오면서 저는 CNN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한국 무기의 충격적 성능이었어요. 본문에는 명중률 97.8%, 중국제 고장률 23%, 그리고 제 분석을 적었죠. 이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고요. 무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전환점이라고 썼습니다. 30분 후 편집장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계속 파고들라고요. 이건 큰 뉴스가 될 거라고 했죠. 특집 다큐 제작을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면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죠. 한국 무기라고요? 중국 짝퉁 아니냐고요? 하지만 열흘간 제가 본 건 명확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97.8%라는 괴물 같은 명중률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12월 16일 아침 작전 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태국 공군 편대장이 보고했죠. F-16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18대 중 작전 가능한 건 12대뿐이라고 했습니다. 조종사들도 한계에 달했다고요. 열흘간 하루 평균 3번씩 출격했으니까요. 사령관이 물었어요. 해결책이 있느냐고요. 작전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T-50TH는 어떠냐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뭐죠? 옆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산 초음속 훈련기라고요. 신입 조종사 교육용이라고 했죠. 저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훈련기를 전투해요? 그게 말이 되나요? 박 대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열면서 T-50TH 스펙을 보여줬어요. 최대 속도 마하 1.5, 전투 행동 반경 1000km, 무장 탑재량 4.5톤. 저는 놀랐어요. 이게 훈련기 스펙인가요? 박 대리가 설명했습니다. 단순 훈련기가 아니라고요. 경공격기로도 설계됐다고 했죠. 필리핀과 이라크가 실전에서 썼다고요. KGGB 장착 가능하고 정비 시간은 F-16보다 30% 짧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절반 수준이라고요. 사령관이 결정했습니다. 12월 24일에 6대를 시험 투입하자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훈련기로 전쟁을 한다고요? 12월 24일 새벽 경납고에 T-50TH 6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얀색과 파란색 도색, 날개 아래 KGGB가 장착되고 있었어요. 김소령이 편대장이었죠. 50대 초반 베테랑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오늘 목표는 23개, 오스마 카지노, 포이펫 단지, 로켓포 진지, 탄약고 지휘소였습니다. 6대로 23개를 타격하라는 거였어요. 각 기체가 4번씩 출격해야 했죠. 새벽 5시 엔진 시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6대가 5분 만에 모두 이륙했어요. 활주거리가 F-16보다 짧았죠. 작전실 스크린에 편대가 보였습니다. 마하 0.9로 순항 중이라고 했어요. 10분 후 첫 번째 명중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오스마 카지노 군사시설 정확히 타격됐다고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연이어 성공이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훈련기가 정말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전 내내 출격이 이어졌습니다. 귀환, 재무장, 다시 출격. 25분 만에 재무장 완료였어요. 정비 시간이 정말 짧았죠. 오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저녁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야간 장비 켜고 계속 날았죠. 밤 9시 마지막 편대가 귀환했습니다. 하루 40회 출격, 23개 목표 완전 무력화, 손실 제로였어요. 김소령이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땀범벅이었지만 미소가 번졌죠. 사령관이 악수하며 말했어요. 훈련기가 전쟁을 바꿨다고요. 12월 25일 새벽 작전실에 밤새 수집한 정보가 쌓여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드론 영상, 통신 감청 내용이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확인했어요. 어제 T-50TH가 만든 결과를 보려고요. 첫 보고서는 오스마 카지노였습니다. KGGB 8발을 투하한 곳이죠. 위성사진을 보니 군사시설 7곳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하지만 민간 카지노는 멀쩡했습니다. 50m 옆인데도요. 정보장교가 말했어요. 자폭 드론 48대가 전부 파괴됐다고요. 두 번째는 포이펫이었습니다. 로켓포 발사대 3기가 완파됐고 캄보디아군이 철수 중이었죠. 23개 목표 모두 작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루 만에요. 작전 참모가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12월 24일 하루 동안 캄보디아군 전력 60%가 무력화됐다고요. 로켓포는 거의 전멸이고 탄약 보급망도 끊겼다고 했죠. 사령관이 물었어요. 명중률은요? 정보장교가 대답했습니다. 46발 투하, 45발 명중,
97.8%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고장률이었어요. 40회 출격 중 기계 고장 제로였습니다. 무장 오작동도 없었고 엔진 문제도 없었죠. 편대장이 말했어요. 훈련기가 F-16보다 안정적이라니 믿기지 않는다고요. 그때 통신 장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군 사령부가 국경부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공습을 못 막겠다고요. 저는 전체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12월 7일부터 25일까지 KGGB 157발 투하, 154발 명중이었어요. 명중률 98.1%였죠. 빗나간 3발도 CEP 5m 아니었습니다. 오폭은 제로였어요. 반면 중국제 무기는 처참했습니다. 평균 고장률 34%, BM21은 42%, 85식은 38%였죠. 3개 중 하나는 작동 불능이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제 98.1%, 중국제 34%. 숫자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오후에 CNN에서 전화가 왔어요. 편집장이 생중계 준비하라고 했죠.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있습니다. 20일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제 무기가 전쟁을 바꿨습니다. 명중률 98.1%, 제 20년 경력에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제 생중계가 끝나고 2시간 후였습니다. CNN 본사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어요. 베트남 국방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T-50 구매 문의를 했다는 속보였죠. 12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요? 제 방송이 나간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요. 30분 후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인도네시아도 T-50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거예요. 24대를 원한다고 했죠. 필리핀은 보유 중인 FA-50을 12대에서 24대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요. 동남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리포트 하나가 시장을 뒤흔든 거예요. 태국 국방부 대변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있다고 했어요. 브리핑룸에 가니 이미 BBC, 로이터 기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발표했죠. 태국 정부가 T-50TH 12대를 추가 주문하기로 결정했다고요. KGGB도 200발 더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총 4억 달러 규모라고 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질문했죠. 왜 미국제가 아니라 한국제를 선택했냐고요. 대변인이 대답했습니다. 명중률 98.1%가 모든 걸 증명했다고요.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더 뛰어나다고 했죠. 게다가 정비가 쉽고 고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실전이 최고의 광고였다는 거예요.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 반응은 어떠냐고요? 대변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중국은 조용하다고요. 자기네 무기 고장률 34%라는 게 알려져서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한국 기술진을 찾았습니다. 박 대리가 경납고에 있었어요. 그에게 물었죠. 이 상황을 예상했냐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올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실전 검증이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다고 했죠. 저는 카메라를 켜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동남아 4개국이 한국 무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기술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요. 그날 저녁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가가 23% 급등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조 원 늘었다고 했어요. 반면 중국 무기업체들 주가는 급락했죠. 전월 대비 중국제 무기 주문이 67% 감소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시장이 재편되고 있었어요. 밤 11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사라, 에미상 후보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네트워크에서 특집 다큐 제작을 승인했다고요. 한국 무기가 바꾼 전쟁, 이 제목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경납고에 T-50TH들이 줄지어 있었죠. 20일 전만 해도 그냥 훈련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전쟁을 끝내고 시장을 바꾼 무기였죠.
숫자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2월 27일 오후 2시 작전실 스크린에 속보가 떴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휴전 협정 체결이라는 문구였어요. 저는 커피잔을 든 채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사령관이 협정 내용을 브리핑했어요. 캄보디아군은 국경에서 30km 후방으로 완전 철수, 분쟁 지역에 대한 태국의 실효 지배 인정, 국경 카지노와 범죄단지의 군사시설 철거였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조건들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편대장이 물었죠. 캄보디아가 왜 이렇게 빨리 굴복했냐고요? 사령관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고요. 20일간 우리 공습의 주요 군사력이 붕괴됐다고 했죠. 정보장교가 상세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군 탄약 보급소 87% 파괴, 로켓포 전력 76% 손실, 국경 지휘소 완전 마비였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엔 KGB가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최종 보고서를 넘겼어요.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투하한 KGB는 총 157발, 그중 154발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했죠. 명중률 98.1%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157번 출격해서 154번 성공이라니요. 빗나간 세 발도 CP 5m 아니었고요. 민간인 오폭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의 중국제 무기는 처참했어요. 정보장교가 감청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 내부 보고서였는데 중국제 무기 고장률이 평균 34%라고 적혀 있었죠. BM-21은 42%, 85식 장갑차는 38%였습니다. 세 개 중 하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령관이 말했어요. 무기의 격차가 전쟁의 결과를 결정했다고요. 오후 3시 국방부 장관이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경납고에서 F-16과 T-50TH 앞에 섰죠. 그리고 연설했어요. 20일 전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가 우리에게 승리를 줬습니다. KGB의 정밀도, T-50TH의 활약, 그것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요. 저녁 무렵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 외교장관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준비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리포트를 시작했죠.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20일간의 전쟁이 지금 끝났습니다. 태국이 원하는 조건으로 휴전이 체결됐어요. 캄보디아군 전력 60% 이상 무력화, 민간인 피해 제로, 문화유산 보호 성공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역사상 가장 정밀한 전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무기가 있었습니다. 명중률 98.1%, 고장률 0%라는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중국제 무기는 34% 고장률로 신뢰를 잃었고요. 제20년 기자 경력이 오늘 다시 쓰여졌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CNN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편집실에서 특집 다큐 제작에 들어갔어요. 제목은 한국 무기가 바꾼 전쟁, 20일간의 기록이었죠. 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명중률 98.1%, 고장률 0%, 민간인 피해 제로. 이 숫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3월에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시청률 12%를 기록했죠. CNN 다큐 역대 세 번째 높은 수치였습니다. 시청자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댓글이 쏟아졌죠. 4월에 에미상 최우수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성과였어요. 2025년 12월, 저는 다시 태국을 찾았습니다. 1년 후 변화를 취재하려고요. 코락 공군 기지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T-50TH가 24대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1년 전 6대였는데요. 경납고는 한국제 무기들로 가득했죠.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군의 40%가 한국제라고요. F-16과 함께 주력으로 운용 중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훈련기가 아니라 정식 전투기였죠. 베트남도 방문했습니다.
하노이 인근 공군 기지에 T-50이 12대 배치돼 있었어요. 베트남 조종사가 말했죠. 태국 전쟁을 보고 결정했다고요. 명중률 98.1%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자카르타 국방부에서 24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어요. 필리핀도 FA-50을 24대로 늘렸죠. 동남아 하늘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통계를 정리했어요. 1년간 동남아 한국제 무기 점유율이 400%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국제는 52% 하락했죠. 시장이 완전히 재편된 겁니다. 박 대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부장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제 인터뷰를 요청했죠. 1년간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정신 없었다고요. 주문이 쏟아져서 생산 라인을 2배로 늘렸다고 했습니다. 기술이 증명됐다는 게 가장 뿌듯하다고 했죠. 태국 조종사들도 인터뷰했습니다. 1년 전 처음 T-50TH를 몰았던 김소령이었어요. 그가 말했죠. 이제 한국 무기를 완전히 신뢰한다고요. 실전이 모든 걸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12월 29일, 저는 CNN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1년 후속 리포트를 준비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오늘 저는 태국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20일 만에 전쟁을 끝냈죠. 당시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제라고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명중률 98.1%라는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동남아 하늘은 한국제로 가득합니다. 프레아비에르 사원은 여전히 무사히 서 있고요. 20일이 Breaking news 세상을 from the conflict 바꿨습니다. zone.